자, 일단은 함수의 극한의 성질로 가볼게요. 갑시다. 오케이? 자, 일단 극한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뭐 한번 좀 간단하게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알겠지만 하나짜리 극한에 관련된 어떤 결론은 이 위로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2개 이상의 극한에 관련된 애들, 그죠? 두 함수 이상에 대한 극한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의 극한 존재하고요. gx의 극한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통합적으로 일단 얘는 하나기는 하지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상수배 극한이라고 했을 때 얘는 개수로 빼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2x 너무 당연하게 그냥 6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얘는 좌극한도 6, 우극한도 6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얘는 수렴하니까 개수를 앞으로 빼놓고 써도 전혀 문제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봐도 6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는 지금 f랑 g가 둘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 둘의 합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렴하면 얘는 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쵸?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어떤 gx. 자, 얘는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x제곱 플러스 2x에 대한 극한. 그죠? x가 무슨 2로 할 때. 그죠? 뭐 어차피 그냥 통째로 얘네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2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 어차피 8에 한없이 가까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수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도 4 더하기 4 똑같이 8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 가능한데 이게 덧셈만 아니 마이너스까지 뺄셈까지도 똑같이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가는 게 되면은 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합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울 때의 어떤 fx 곱하기 gx, 그쵸? 덧셈 뺄셈 했으니까 이제 곱셈도 봐줘야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두 개로 나눠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써놨던 것 중에 하나 x가 2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 그죠? 얘는 4로 수렴해요.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2로 갈 때 x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이렇게 써도 전혀 지장 없다라는 얘기죠. 괜찮죠? 수렴하는 경우에는 따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혹시 수렴 안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x가 무한 들어갈 때의 2x 얘는 이렇게 써도 되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틀린 건 아닌데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수렴할 때만 따로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수렴할 때만 얘처럼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에는 따로 해주면 안 돼요. 그거는 덧셈, 뺄셈, 곱셈 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x가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분의 fx, 그죠? 나눗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따로 계산 가능한데 뭐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 당연한 게 나중에 안 당연해지겠죠? 그래서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써볼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얘는 지금 알파 수렴하고 베타 수렴하니까 그냥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얘는 알파로 수렴, 얘는 베타로 수렴.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딴 건 괜찮은데 우리가 분수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모가 0이 되면 되나요? 안 되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값 자체가 0이 나오면 안 돼요. 그쵸? 0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애초에 식 자체가 0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봐볼게요.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나와있으면은 얘를 만약에 따로 계산한다면 0분의 0이 되겠죠? 그쵸?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얘는 1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1에 한없이 가깝잖아요? 그럼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운데 수렴값이 얼마예요? 0이죠? 얘는 아예 정수 0으로 써버려요. 이 0에 가까운 게 아니고 정수 0으로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분자도 0으로 써버리는데 이건 0에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돼요. 얘는 아예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보면 x가 1에 한없이 가깝다.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얘도 0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식을 x 플러스 1로 잡았을 때 얘는 0에 가까울 뿐 0이 아니라 약분이 돼요. 애초에 0이면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0이면 아예 나눗셈 자체가 안 됩니다. 0에 가까운 것 뿐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나머지 1에 한없이 가까운 극한이라고 생각해서 얘는 지금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합작형까지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진리판단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얘를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것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증명하려고 하면 꽤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더 첨부되냐면 키포인트로 치환을 이용해서 극한의 성질 다루잖아요? 그러면 아예 못하는 게 없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극한의 성질은 얘 빼고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 빼고는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기본 문제들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53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고. 중간 문제는 어차피 그냥 레벨 1짜리는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풀어보고요. 자, 함수 fx가 존재하는데 x가 2에 한없이 가까울 때 xfx가 지금 2분의 1로 수렴을 하고 있대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울 때의 x제곱 빼기 3x 곱하기 fx. 자, 요게 지금 얼마냐가 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얘가 2분의 1로 수렴하네. 얘가 1로 수렴하잖아. 그럼 얘는 F1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럼 F1은 2분의 1인가? 그럼 얘도 어차피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답이 마이너스 1인가 보다. 답은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답은 맞아요, 지금 얘는. 일단, 얘는 F1이 2분의 1인 거예요? 아니, 극한이 2분의 1인 거예요. 함수 값은 몰라요. 괜찮죠? 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얘 같은 경우는 fx가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이 2분의 1인 거를 우리가 생각만 해보는 거지, 애초에 이걸 따로 계산을 하면은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이상 따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내용마저도 얘를 변형해서 증명을 해야 fx도 수렴한다라는 걸 사용해서 그때 따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얘는 원칙상 풀이가 에이 모르겠다, 통째로 치환하자. 얘를 일단 g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얘를 gx로 잡으면은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gx는 x 곱하기 f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의 gx가 2분의 1로 수렴하는 걸 쓸 수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나는 fx의 극한을 알고 싶어. fx의 극한은 얼마인지 알고 싶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바꿔보잖아요. fx는 뭐예요? x분의
gx예요. 괜찮죠? x분의 gx. 단 x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fx 대신에 저식으로 바꿨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x분의 gx로 바꿨어도 상관없는 거야. 왜? 그냥 안쪽에 있는 식변형이잖아요. 아직 극한을 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게 맞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g는 수렴하고요. x도 수렴해요. 따로 계산이 돼요. 그렇죠. 따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모는 정확하게 정수 1로 수렴하게 되겠고, 분자는 아까 2분의 1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아, fx 극한이 2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증명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나중에 수리논술 같은 데서도 절대 감점이 안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엄밀한 표현을 보겠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극한을 애매해요. 왜? 아, 뭘 자꾸 무시하잖아요. 엄청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쵸? 그걸 무시하고 들어갔는데, 풀이 자체도 이건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은데. 아, 사실 그런 감각적인 건 중요하기는 합니다. 안 그러면 큰 틀을 못 보니까. 그치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내는 거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꼭 필요하냐? 아니, 이거 안 쓸 거야. 그럼 왜 한 거냐? fx가 수렴하는 건 마저도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증명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애초에 이 값을 구할 때 어떻게 들어가 주냐면은 이거 fx 수렴 한지 우린 알지만 얘가 수렴하는지는 증명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따로 계산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확실하게 수렴하는 걸 아는 gx로 바꿔 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 x제곱 빼기 3x 그 다음에 fx 대신에 x분의 gx로 바꿔 씁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식 같은 경우에는 x로 약분 가능하니까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 x 빼기 3 곱하기 gx가 될 텐데 뭐 얘는 당연히 수렴하는 애죠.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애고 얘는 gx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얘는 따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로 수렴하고 얘가 지금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통으로 봐줘야 돼요. 통으로. 그럼 나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치환까지 안 하고 싶은데 난 통으로 볼 줄 아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는 지금 x-3 곱하기 xfx 이렇게 잡아서 얘 어차피 마이너스 2로 수렴하잖아. 얘는 이거 자체 수렴하는 게 2분의 1인 걸 알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걸 써줘도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치환은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지만 엄밀하게 증명할 때 이거 말하는 건 딱히 없다. 괜찮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얘는 보여야 이렇게 하잖아요. 치환하면은 절대 못 푸는 게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걸 극한의 성질로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일단 쉬운 거 55번 한 번만 해볼게요. 55번.
그죠? 그래, 뭐, 답 내는 거 자체는 사실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답 내는 거 자체는. 얘가 4로 수렴하잖아? 그럼 얘는 1로 수렴하겠네? 4, 1, 4, 1. 8에서 5 뺐으니까 3, 3분의 3. 그래서 1로 수렴하는구나. 그쵸?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F가 수렴하잖아요. 전체가 수렴하죠? G가 수렴 안 할 리가 없기는 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G가 수렴하는 거, 1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계산하면 되겠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따가 좀 어려워질 거니까 얘 제대로 증명해서 쓰는 걸 한번 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gx가 수렴한다라는 사실은 원칙상 증명되지 않으면 쓰지 못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g가 수렴하는 건 당연히 알아요. 얘를 통째로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hx는 fx 플러스 3g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가 7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fx 수렴값, hx 수렴값 다 나와 있어요. g만 모르는 거예요. 그쵸? 한마디로 지금 여기 f는 건드릴 게 없고 g만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그럼 gx는 hx에서 fx를 뺀 거를 3으로 나눠준 걸로 싹 다 리모델링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일단 EFX 그대로 가고 GX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5배의 3분의 H 빼기 F 분자 F 빼기 3분의 H 빼기 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서는 분모부자에다가 3을 곱해서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6f 빼기 5h 그 다음에 플러스 5f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얘 같은 경우는 3f 빼기 h 플러스 f.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11fx 빼기 5hx 분의 4fx 빼기 hx. 자,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얘는 둘 다 수렴하니까 이게 쉬워서 그러는 거지, 둘 중에 하나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되게 곤란합니다. 진짜로. 좀 이따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47로 쓸 수 있으니까, 47, 답 안 나오는 거 아니야? 44에서 35 뺐으면은, 9가 되겠고, 16에서 7 뺐으면, 9가 되겠네요. 예.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밀하게 푸는 방법을 좀 봤어요. 자, 그러면은 레벨 3에 있는 문제 중에서 사실 여러 개가 있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도 하나 정도는 풀어봐야 되겠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5, 8번 한 번만 해볼게요. 5, 8번 레벨 3 했네? 팀천인데 T분의 T에 마이너스 이거잖아요. 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이대로 바꾼 다음에 이게 좀 야매를 풀었는데 이게 x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 4로 두고 이게 4여야 되니까 그래서 식 만들어서 풀었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T분의 1이 이게 T가 0으로 무한대로 갈 때로 바꿔야 돼요. 사실 무한대로 갈 때로 바꾸는 게 더 낫긴 해요. 근데 이게 T분의 1이 0으로 하니까 무한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면 이게 바꿔도 똑같지 않아요? 그치, 큰 차이는 없지.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FT가 9T만 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9 x-4니까 이게 9 더하기 x 마이너스 3인데 무한으로 가니까 갑자기 0은 되니까 필요 없고 9에서 맞긴 해요. 왜냐면 다함수라 그랬으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성립하는 모든 애들은 다 똑같이 나오기는 해서 아무 예시나 들어도 답은 맞아요. 그치만 예시 말고 정확하게 증명하는 걸 한 번만 좀 볼게요. 치환해서 하는 거. 아하, 오케이. 자, 엄밀하게 푸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푸는 거. 아이고, 미안. 쌤, 9 곱하기 무한 이런 식으로 써오면 안 돼요. 그럼 무한대잖아. 무한대가 9개 있으면 무한대요. 자, 일단 시작이 잘 안 돼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쵸? 참고로 지금 이 문제는 예시를 들어서 문제 풀어도 답은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F에 대해서 이 값이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성립하는 모든 F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주어진 다항함수라는 범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 일단 스타트가 바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때문이에요? x분의 1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야. 그냥 어차피 그냥 0 플러스 쓰면 되잖아. 그럼 뭐 얘는 2 빼기 0 분의 0 플러스 곱하기 f 무한대 빼기 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얘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야. 자, 그게 지금 x분의 1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안에 x가 아니라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얘는 합성함수예요. 괜찮아요? 합성함수면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치환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일단 치환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얘를 갖다가 x분의 1을 갖다가 t라고 일단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요식은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t가 바뀌게 되겠고 x분의 1을 t로 잡았으니까 x는 전부 다 t분의 1로 다 리모델링 해주면 돼요. 그렇죠? x를 다 t분의 1로 리모델링을 해주면 됩니다. 다 t분의 1로 리모델링 해주면 돼요. 괜찮죠? 자, t 어디로 가요? 그렇죠.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t는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요 값이 지금 4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자, 식을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얘는 뭐 지금 건드릴 게 없어서 냅둬보고요. 어잉? 요거네. 그쵸? 잠깐만, 수렴하잖아. 2 빼기 빵. 어쩌고 빼기 1. 근데, 얘가 t로 무한대 갈 때 극한이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야. 얘가 얼마로 수렴하냐라는 거야. 얘는 빵으로 가는 애인데. 자, 일단 1분만 있다가 추가 설명할게요. 잠깐만 풀어봐봐요. 민국이 어떻게? 괜찮아? 왜 t가 무한으로 가요? 잠깐만. x분의 1이 t잖아. x 한없이 어디로 가죠? x를 한없이 어디로 가지?
x는 0 플러스 그치? 0보다 조금 커요. 그럼 t는 사실상 0 플러스 분의 1이 되겠지? 0t x가 0 플러스면 t는 x분의 1이니까 t는 0 플러스 분의 1이죠. 네. 그러면 0 플러스 분의 1이면 한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짱하죠. 0 플러스 분의 1 이게 t 0으로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깝지? 네.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우면 전체 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 그치, 무한대로 가지? 여기가 한 0에 0이면은 1로 가는 거죠? x가 이렇게 무한으로 가는 0으로 이게 아니야. 잠깐. y는 x분의 1이면 이렇게 생겼죠? 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이면 x가 0보다 조금 더 큰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무한대예요. 그리고 애초에 0 플러스 분의 1이 헷갈리면은 1분의 1 얼마예요? 1이요. 0.1분의 1은? 0.01분의 1은? 0.0001분의 1은? 만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 무한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는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t는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을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부 싹 다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ft. 저거 뭐 하는 거지? 아우, 심심하면 잠깐 딴 거 좀 풀고 있을게요. 아유, 쉬고 있으면 안 돼. 쉬고 있으면 안 돼. 진짜 많이 풀어야 돼. 진짜 많이 풀어야 돼.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게 잘 될까? 네. 어떻게 들어갔지? 저거랑 거의 똑같이 얘기하죠. 근데 풀이가, 이거 말고. 설명해 줄까요? 응?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조금 큰 거니까 무한대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0보다 조금 큰 거니까 무시해도 돼요. 2를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됩니다. 이거잖아요. 얘가 9니까 이게 여기다 무한을 다 넣으면 이거랑 똑같이 되니까 9가 됩니다. 조금 위험해요. 일단은 내용은 맞기는데 그게 무한대가 같은 무한대가 아닐 수도 있지.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도 무한대로 가지만 x제곱도 무한대로 가고 x세제곱도 무한대로 가요. 네. 근데 그 세 개는 급수가 다르지. 근데 같은 숫자 아니에요? 아니야.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네. 한없이 증가하는 상태일 뿐이야. 그걸 다 동급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표현 자체가 무한대를 나중에 극한으로 결론을 내는 데 써야지 중간에 무한대를 넣으면 아예 중간 해석 자체가 아예 다 말려버려요. 얘는 지금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거고. 여기다 0을 넣는 거 어때요? 0을? 근데 0을 넣으면 얘는 또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저거 이해돼요? 네. 그치? 저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거랑 이거랑? 네. 같진 않은데. 왜냐면 얘는 약간 조금, 되지 않냐라고 해서 쓰는 건데, 뭔가 정확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치? 근데 명백하게 수식적으로 딱 떨어지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쌤 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았어, 오케이.
어우. 괜찮아? 시원하면 시원해. 아우, 치마 못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통째로 값이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지? 얘가 K로 수렴한다. 라고 한다면은 2 빼기 0분의 K 빼기 1. 그쵸? 그래서 2 빼기 0분의 K 빼기 1. 그래서 얘는 넘겨주면 8에다가 1 더했으니까 K 값이 9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써볼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야. 수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명백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복잡해지는데. 얘 말고 차라리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자, 비슷한 내용이긴 했는데 뒤쪽에 뭐라 그럴까? 아예 그냥 이걸로 좀 가볼게요. 61번. 좀 어려워요. 61번. 얘를 설명할 바에는 61번이 나을 것 같아서 깊이 있게 더 들어간다면 이 정도도 충분히 깊이 있긴 한데 이건 사실 좀 모자라요. 왜냐면 이걸 지금 K라고 잡고 쓴 거기 때문에 원래는 통째로 다 치워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그걸 61번으로 보여줄게요. 한번 풀어봐봐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통째로 나눴어. 이렇게. 여기 되니까. 맞아요. 잘했어. 근데 이따가 내가 설명하는 거 한 번만 잘 들어볼게요. 아이고. 안 돼. 너무 안 돼. 제가 구한 답이 없는데. 그치. 왜 없지? 이야. 자, 그래서 일단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좀 볼게요. 자, 지금 fx는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가요. f가 무한대로 가요. g는 어떨까요?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어쩌고의 극한이 지금 2로 수렴하고 있어요. gx는 한없이 어때야 될까요? 무한대로 가겠죠? 아, 잠깐만. 자, 쉽게 이렇게 할게. 여기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한번 해봅시다. 와, 한 200조 부자야. 아, 여기는 뭐, 빌 게이츠라고 한번 해볼게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두 사람의 재산을 빼봤더니 2,000원 나와요. 얘랑 얘는 2,000원 차이는 그냥 1도 아니라는 거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지 않으면 2,000원 차이가 날 리가 없어요. 괜찮죠? 둘이 사실상 한없이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둘이 한없이 같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무한대인 거를 쓰고 싶은데, 아예 뭐, 사실 이게 무한대인 거 증명하는 것도 따로 이게 또 치환해서 증명해줘야 됩니다. 원칙상.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무한대를 쓴다 그래도 무한대. 근데 F의 무한대랑 G의 무한대는 달라요. 그쵸? 지금 일론 머스크 재산 2배 한 거랑 빌 게이츠 재산 3배 한 게 2,000원 차이 나는 거예요. 같은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급수가 달라요. 무한대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우리가 무한대에서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무한대를 중간에 막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 낼 때만 쓰는 거예요. 딱 언제만 써요? 상수를 무한대로 나눌 때만 0이다. 이럴 때 쓰고 발산할 때나 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gx가 무한대로 가는 걸 증명하느니 에이 그냥 통째로 hx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치환해 놓으면은 식이 두 개가 생기겠죠. 일단 hx는 2fx 빼기 3g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미지수가 하나가 늘어났지만 식이 하나에서 두 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전혀 푸는데 지장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확정적인 결론 알잖아요. 얘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2로 수렴한다? 이거 통째로 2로 수렴한다라는 그 사실을 써야 되는 거지 각각 따로 쓰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통으로 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무한대. 얘는 2로 수렴하는 거. 두 개는 나와 있어요. 뭐가 없어요? g가 없죠. 그 g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gx는 3gx가 2fx에서 hx 뺀 거를 3으로 나눈 걸로 보면 되겠네. 다 리모델링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분만. 조금만 더 고민해 봅시다. 오케이. 답 나온 사람들은 괜찮아요. 잠깐 반응을 보겠어요. 앞에 거. 이게 4라는 마이너스 4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t로 나눈 거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었잖아. 근데 지금 t가 뭐예요? 치환했네? 잠깐만. 마이너스 t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t로 나눴어. 마이너스 t면은 그럼 맞는데? 잠깐만. 지금 마이너스 t면은 분모 혼자 마이너스 t로 나눴다 그랬죠. 근데 그 마이너스 t면 음수지. 마이너스 t 분의 1은 루트 t제곱 분의 1이랑은 다르죠. 마이너스 밖에 남아야 돼. 이렇게 돼요. 그치. 왜냐면은
뭐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t분의 루트. 이거잖아요. 얘는 지금 음수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t죠.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해했네? 이해했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헷갈리지? 근데 이걸 뭐 F로 하나 G로 하나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F는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G는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증명해야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증명할 바에는 그냥 G를 다 H랑 F만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낫겠지. 어차피 H도 2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고 F도 무한대로 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럼 어쨌거나 부모 분자의 F를 나눠보면, 왜냐면 지금 솔직히 8 곱하기 무한대잖아요. F는 무한대지? 네. 그럼 그 무한대 입장에서 사실 H 2로 수렴하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2,000원? 그죠. 아니, 이렇게죠. 그치. 이건 좀 무시한다 그러면 얼마? 이렇게. 오케이. 괜찮을까? 오씨. 작품 사람들, 다른 거 지금 잠깐만. fx분의 hx가 0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걔는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오케이.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hx가 지금 2로 갑니다. gx는 요거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시 한번 2f, 그 다음에 g 대신에 3분의 2f 빼기 h 분의 f 빼기 3분의 2f 빼기 h.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분모 문제에다가 3을 곱해준다면, 자, 분모문제에서 3을 곱하면 6f에다가 2f 더했으니까 8fx, 얘는 빼기 hx. 그 다음에 3 곱하면은 3fx, 그 다음에,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fx니까 fx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hx.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형태를 좀 본다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죠. 얘는 무한대로 가요. 얘는 2로 수렴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무한대 앞에서 2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8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런 꼴을 우리는 무한대 꼴이라고 얘기하는데, 무한대 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큰 걸로 나눠줘야 돼요. 왜? 극한의 핵심이 아주 미소한 걸 무시하는 건데, 상수를 무한대로 나누면 빵으로 본다. 괜찮죠? 자,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아예 그냥 여기서 제일 큰 지배적인 큰 게 뭐예요? fx죠. fx가 크죠. 그러니까 얘를 분모 문제에다가 fx로 토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원래 이렇게 다 나누면서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찢어놓으면 8 빼기 fx분의 hx, 얘는 1 플러스 fx분의 hx. 자, 그럼 얘는 8, 얘는 빵,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그쵸? 이걸 별도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hx. 빵이다 라는 걸 별도로 한번 증명해주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전에 여기 나눠진 이 상태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될까? hx? 그래, fx는 무한대로 가고 hx는 2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꼴만 보고 0을 간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꼴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8, 얘는 빵으로 수렴하고, 얘는 1, 얘는 빵으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다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렴하면 따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수렴하면은. 그래서 따로 계산했더니 8 빼기 0분의 1 플러스 0.
그래서 8분의 1이다. 라고 확실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두루뭉실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진입 판단 좀 잠깐 한번 가볼게요.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겁니다. 자, 63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63번. 자, 되는 친구들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기억.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 이거와 이게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 둘 다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야 얘는 지금 통째로가 존재하는 거야. f랑 g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모르죠. 그쵸? 얘네 합친 게 존재하는 거고 각각은 존재하는지 몰라요. 존재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f가 마이너스 1, 0보다 왼쪽에서 마이너스 1, 오른쪽은 전부 다 1만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함수 값은 그냥 뭐 대충 한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f. 자, 그럼 얘는 여기서 극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극한 없죠?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g가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1, 마이너스 1, 여기 g예요. 얘도 여기서 극한 없어요. 근데 f랑 g를 더한 함수는 어때요? 죄다 빵 나오는 상수함수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0에서 극한이 있잖아요. 둘 다 0에서 극한이 없는데 둘을 더하면 극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린다 라는 얘기야. 당연히 틀린다. 그러면 모두 없는 거야? 아니, 모두 없는 게 아니고 될 때도 있는데 안 되는 때도 있다 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거라고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랑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얘가 지금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이 둘이 똑같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어요. 왜? 얘가 둘 다 각각 수렴하면 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넘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얘는 애초에 통째로가 0으로 수렴할 뿐 각각이 수렴하는 건 몰라요. 예를 들어서 f랑 g가 다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그럼 f에서 g 빼면 딱 맞아요. 괜찮죠? 이래? 오케이. f에서 g를 뺐다. 얘가 f면서 g라고 친다면 f도 얘고 g도 얘라고 쳐볼게요. 그럼 f에서 g를 뺀 거는 상수함수죠? 그럼 당연히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fg 둘 다 수렴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오케이. 이해될까요? 오케이. 정리 괜찮아요? 오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디귿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왜냐면 이게 틀리면 답이 없으니까. 자, 얘는 뭔지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존재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일단 맞는데 어떻게 증명할까요? 자, 존재하는 거 사실 쉬워요. 존재 안 한다고 하는 게 되게 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로 얘가 수렴한다고
칩시다. 이게 뭐 알파로 수렴한다고 칠게요. 아, 이게 베타로 수렴한다고 칠게요. 근데 잠깐만. 얘는 통으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치원 한번 해봐요. 그러면 fx는 hx 곱하기 gx예요. 그렇죠?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곱하기 gx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 gx도 수렴하고 hx도 수렴해요. 둘 다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뭐 얘는 그냥 알파 베타가 되겠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거.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요거. 자, 그러면 저기 65번에 한번 풀어볼게요. 65번 직접 잠깐 풀어봅시다. 어떻게 알았어? 아깝다. 화이팅. 아니, 일단 얘가 틀렸어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봐야 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0이면 오케이. 근데 이건 모르겠어. 그거 뒤에서 설명하려고. 뒤에는 그게 대소관계예요. 어떻게 알았어? 몇 번이요? 이거는 이거의 반대말이니까 그냥 틀린 거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보류해놓고 밑에 갔는데 이게 틀려가지고 왜 틀렸지? 이게 이게 두 개를 나누면은 이거 구할 수 있는데 이게 0일 수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요 문제가 정답률이 많이 낮아요. 왜? 답을 4번을 체크해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억은 사실 뭐 FG가 둘 다 존재하지 않으면 F 플러스 G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둘 다 발산한다고 해도 합해 놓은 거는 이제 수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0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반대로 이거 다 더해버리면 그냥 다 극한 다 존재하는 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기억은 지금 별로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기억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대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게 똑같은 말은 아니네. 이거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네. 대우는 아니네. 다시 할게. 자, 일단 65번 기억. 리미트 f와 리미트 g가
존재하지 않으면 리미트 f 플러스 g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극한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딱 뭐 얘기하는 거예요? 수렴 플러스 수렴이면 당연히 수렴이에요. 이해되죠? 수렴 빼기 수렴도 당연히 수렴이에요. 수렴 곱하기 수렴도 당연히 수렴이다. 수렴분의 수렴도 당연히 수렴이다. 딱 하나만 안 되죠. 분모형. 그쵸? 이 분모형만 아니면 수렴하고 수렴을 4치관에서 했을 때는 무조건 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발산 더하기 수렴은 어때요? 발산이에요. 왜? 얘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거 뭐 더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수렴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아니면은 얘는 좌악하고 칸이 달라요. 근데 얘는 좌악하고 칸이 같아요. 그럼 당연히 다르겠지 뭐. 오케이. 무조건 발산이 됩니다. 발산 빼기 수렴도 당연히 발산으로 나오고, 발산 곱하기 수렴은 몰라요. 이건 해봐야 돼요. 그러면 수렴분의 발산도 몰라요. 반대로 뒤집어서 수렴 플러스 발산이라든가 수렴 빼기 발산이라든가 얘는 어차피 다 발산으로 나오게 될 텐데 뭐 수렴 곱하기 발산 뭐 모르죠. 그렇죠? 발산분의 수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산 더하기 발산도 모르는 거예요. 얘는 왜 아니야? 얘는 뭐 확실하니까. 이거 확실하니까. 얘는 모르는 거예요. 발산 더하기 발산. 그럼 발산 빼기 발산도 마찬가지야. 얘도 모르는 거예요. 자, 발산 곱하기 발산 중에서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산분의 발산 중에서도 수렴하는 경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해봐야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발산 어디서도 발산이냐라는 건데 아까 얘기한 거 그쵸? 요거랑 요거는 FG 그쵸? 그냥 얘는 F 플러스 G가 이렇게 나오니까 FG는 0에서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합 자체는 수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얘는 기억이 당연히 틀렸어요. 그쵸? 수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좀 길어요. 리미트 F 플러스 2G. 자, 이거와 리미트 EF 플러스 G. 자, 이게 모두 존재하면 리미트 F도 존재한다라는 건데 와, 이걸 어떻게 하죠? 얘는 자, 존재하니까 수렴하니까 얘를 갖다가 통째로 A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AX는 어차피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통으로 봐서 B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F는? 이거 두 배에서 이거 빼버리면 되네. 그쵸? 2BX 빼기 AX 하면 3FX잖아요. 그거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극한 취한 거기 때문에 다 따로 계산하면 돼요. 다 수렴하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아예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확신을. 자, 그리고 디귿도 한 번만 줘볼게요. 자, 얘는 왜 틀리느냐?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가 모두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얘는 뭐야 그럼 얘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존재하는데 그럼 얘도 어지간하면 존재하겠지.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존재해요. 근데 어지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상태냐? 지금 얘는 그래 이걸 통째로 한번 잡아보자. hx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gx는 뭐예요? hx에서 fx로 나눈 거예요. 그쵸? 아, 얘는 fx분의 hx구나. 괜찮죠?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베타로 수렴하니까, 그럼 얘는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하지 않나? 수렴하죠.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라고 장담을 못해요. 자, 수렴분의 수렴이라고 해서 다수렴은 아니죠. 분모가 0이 아니어야죠. 수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쟤는 분모에 껴있기 때문에 fx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서 존재한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 쟤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쉽게 틀려요. 아쉽게 틀립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볼까?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어, 67번 하나만 해볼게요. 67번. 재밌겠다. 그렇죠? 67번. 그랬어. 오케이. 자, 딴 거 풀고 있을게. 잠깐만. 그렇다는 것만. 오케이. 이게 1이에요? 구하는 몰라요. 몰라요. 걔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차근차근 한번 좀 가볼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니까, 이거 둘 더해서 그냥 2로 나누면 되죠? 만약에 이게 알파로 통째로 수렴하고, 이게 만약에 베타로 존재한다면, 얘는 그냥 둘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100% 이걸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 fg. 요게 각각 존재하면, 리미트 gx가 존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웬만하면 치환 처리해서 들어간다 그랬는데, 통으로 볼 수 있으면 굳이 문자로 바꿔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통으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거 gx 나오려면,
f g를 f로 나눈 거네. 그쵸? 그러니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부모 문제 각각 수렴하는 건 맞는데 부모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참고로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니은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걔는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니은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fx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그때는 니은이 맞다는 거. 하지만 지금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한 번만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무한대로 간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만약에 얘가 0으로 간다. 그러면 fx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울 때 0에 한없이 가까운 거지 0이라고 장담하기 좀 힘들어요. 물론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fx가 0으로 수렴한다면 수렴값은 정수형이 맞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제로여서 수렴값이 0인 건지 아니면 티끌이라도 있는데 무시해서 0인 건지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수렴값이 0인 것 뿐이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fx가 만약에 x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0이에요. 괜찮죠? 근데 얘는 0에 우욱한 0 플러스 0이 정확한 0 마이너스 0에 가까울 뿐 0은 아닌데 0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fx가 그냥 x축이에요. 얘가 그냥 x축이에요. 요게 y는 fx예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fx 빵은 맞는데 얘는 0에 가까워서 0이라고 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 빵이라서 0이라고 쓴 거예요? 진짜 빵이라서. 얘는 0 주변도 아니고 그냥 0이에요. fx 자체가. 그렇죠? 정수값 0이든 극한의 0이든 수렴값은 똑같이 정수로 보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는 fx 수렴값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따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얘가 수렴을 안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뭐가 들어간다? 이거면은 이거는 빵이다. 자, 그러면 이거면 이거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거 OX 퀴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거 말고 이건 틀렸어요. 이건 틀렸는데 이거면 이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확률 50%. 곱한 거예요? 곱하기. 와우! 오케이. 내가 들어서 볼게. 아이고,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오케이. 오! 이야! 이게 박빙이냐? 오늘, 이야, 박빙인데 3대3. 자, 맞아요. 자, 왜 맞을까, 이게? 맞아. 얘는 애초에 따로 돼 있잖아요. 얘 fx가 0에 한없이 가깝든 말든 상관없어요. 얘는 이미 수렴값이 빵인 거예요. 이건 이미 정수빵이에요. 정수빵.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도 괜찮을까, 주력이? 아니요. 어디가 안 돼? 자, 다시 한번. fx의 극한은 수렴할 때, 그것도 0으로 수렴할 때를 본다면, 얘가 정말로 빵이라서 수렴값이 0일 수도 있지만, 0에 한없이 가까운 거라서 0으로 보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극한값이에요. x가 a 한없이 가까울 때 이걸 인간이라고 볼게요. 인간? 진짜 인간이라서 인간이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너무 인간 같은 침팬지도 인간으로 본다는 거야. 괜찮아요? 극한값은 한없이 가까우면 그냥 그걸 봐버리는 거야. 괜찮죠? fx의 극한은 인간이야. 정말 사람이라서 너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치? 엄청나게 뛰어난 침팬지. 막 말도 해. 숙제 잘했니? 막, 침팬지가. 인간의 한없이 가까운 애도 인간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fx가 x인 경우랑 fx가 0인 경우예요. 얘나 0으로 극한 취하면 둘 다 얼마 나와요? 0이죠. 이 값은 정수로 빵이라는 거예요. 정수값. 괜찮죠? 이거는 0에 가까운 게 아니고 얘는 그냥 0이에요. 0. 괜찮죠? 제로. 티끌도 없어요. 제로. 둘 다 제로. 그치만 여기서는 0에 한없이 가까운 게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0에 가까울 뿐 0이 아니에요. 다만 0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씁니다. 얘는 아예 그냥 0이에요. 아예 0이에요. 극한을 치어든 안 하든 빵이죠. 괜찮죠? 얘는 진짜 빵. 자, 그래서 요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생각하고 다만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건데 얘 극한값 구하고 싶으니까 f의 극한값 구하고 싶으니까 그냥 정수형으로 써버리는 거. 지금 얘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fx는 극한값이 0이에요. x가 a 한없이 가깝다고 친다면 그때 f값은 정수값으로 0인지 아니면 0에 가까운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gx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얘는 지금 다른 계산 돼요? 안 되죠. 다른 계산 안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무한대가 있으니까. 우리 둘 다 수렴할 때만 따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수렴할 때만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따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지금 티끌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얘 무한대고요.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티끌모아 티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자 100만 개 모았다고 해도 그냥 티끌이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예 이 수렴값하고 얘 극한값을 그냥 곱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극한값 자체가 0이잖아요. 이건 0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0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0이라는 거예요. 무한대면 뭐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걸 무한번 더하고 있는 건데 진짜 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제로예요. 아예 제로. 이해될까요? 그런데 저 식에서 저 리밋을 그냥 저거 떼서 두 번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식이랑 똑같은 식 쓴 거 아니에요? 안 돼! 지금 그 말이 요 얘기야. 요거가 지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수렴하는 경우 아니면 이거 따로 계산 안 돼요. FG가 둘 다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극한은 따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F는 수렴하지만 G가 수렴을 안 해요. 그럼 얘는 따로 계산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얘 때문에, G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되게 간단한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이게 근간이라서 그래요. 이 극한을 활용하는 근간이에요. 활용하는 근간.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빵. 얘는 따로 계산 못하니까 0이 가까운 것뿐.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라고 한번 쳐볼게요. 봐봐요. 이거 얼마예요? 0이 한없이 가깝죠? 얘는 무한대잖아요. 아니, 티끌이 무한대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 나와요? 약분되잖아요. 그렇죠? 극한 취하 기준은 얘부터 정리한다면 얘는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 곱하기 x 또 0으로 가고 무한대야. 하지만 티끌이라도 있어요. 얘는 약분 처리해서 정리해봤자 x분의 1이라서 얼마로 가요? 얘는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티끌 모아 티끌. 티끌 모아 한 덩이.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또 0 곱하기 모았는데 티끌 모아 태산. 괜찮아요? 약분해봤자 어차피 x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괜찮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0 곱하기 x예요. 얘는 0 곱하기 무한대 맞잖아. 괜찮죠? 0 곱하기 x. 괜찮죠? 아니 그럼 0 곱하기 무한대 봤자 뭐예요? 얘가 0인데. 얘는 그냥 빵이라고요. 얘인지 모르는 게 지금 이 상태라고요. 오케이. 자, 그때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고 이 케이스는 아니구나. 이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 케이스는 아니야. 이 중에 모르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계산되어 있는 거라서 얘는 그냥 100% 빵. 오케이. 100% 빵. 자, 그래서 얘는 아쉽게도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꼴의 극한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힘들죠? 쉬는 시간. 지쳤어? 예, 알았어. 제가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사실 좀 애매하긴 했는데, 아쉽다. 아쉽다. 자,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알았어요.